자, 그 다음에 요 54불공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 54불공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설명하고, 자, 요번에는 55 수입입니다. 수입. 자, 이거 다 지워드릴 것 같아서 지우고. 자,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로 나가는 건 수출이라고 하죠. 반대로 국외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국외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운송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배 아니면 항공기, 둘 중에 하나잖아. 위로는 저 김정은이가 짓고 있어가지고 육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비행기나 배다 그러면 비행기는 공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배는 항구로 들어오죠. 그러면 비행기나 배가 도착을 하면 거기에 실려 있는 물건이 하역이 되죠. 하역되는 순간 어디로 가요? 보세구역으로 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수입한 물건은 다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보세구역은 누가 관할을 하냐면 그 관할 지역 세관장입니다. 세관장이 해요. 그래서 세관장이 보세구역을 관할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온 물건들은 적합하게 수입 물품이 맞는지, 수입과 수입 물품이 들어오는지 또 검사를 해요. 이해가시세요? 그래서 아직 보세구역이라는 건 아직 정식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금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이에요. 왜냐면 수입이 아직 아니잖아. 통관 절차를 마쳐야 되잖아.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그 마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마약으로부터 위험한 국가가 됐잖아요. 비타민이 들어온대. 그러면 수많은 알게 중에 몇 개가 마약으로 들어오면 찾기 힘들대. 예를 들어서 꽁꽁 숨겨가지고 뭐 하는 거는 어떻게든 찾아내지만, 어저께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해바라기 씨가 있어요. 해바라기 씨. 거기에 알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건 적발이 되는데, 왜냐면 그 해바라기 씨하고 알은 다르니까 이상한 알약이. 근데 비타민 그 약에 두세 개가 알약으로 똑같이 해서 들어오면 그건 찾기 진짜 힘든데. 자기네들끼리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에서 옛날 납곡계 사건이라고 알아요? 납곡계 사건? 그 납곡계 사건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냉동 꽃게를 수입을 했는데 표본 검사를 하잖아요. 하나 찝어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납이 나왔대. 납이. 왜냐하면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납을 섭취하면 배출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납 중독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납이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전량 검사를 했는데 전량 다 꽃게 몸에서 다 납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 전량 다 돌려보냈어. 왜냐면 아직 정식 수입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것이 세관장이고요. 세관장이 다 검사를 끝나면 이제 수입업자 또는 개인들한테 보내주잖아요. 이때 사업자들이 수입을 하면 사업자들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징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관장이 처음으로 부가세를 징수하고 내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습니다 라는 증빙으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됐어요? 그러면
수입업자는 수입 또는 세관장이 나와 있거나 문제상에서 수입했다, 세관이다 또는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55 수입으로 끊으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55 수입. 그래서 수입하는 사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건을 수취하면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줬다 그러면 55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관에다가 뭐만 주고 오면 될까요? 부가세만 주시면 돼요. 물건값은 줄 필요가 없어. 맞죠? 물건값은 줄 필요 없이 세관에다가 뭐만 주고 오면 된다? 그게 무슨 세액이에요? 매입세액만 주고 오면 돼. 매입 수입한 거니까 매입 세액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55 수입은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매입세액만 주면 되니까. 물건값은 준다 안 준다? 아니 생각을 해봐. 해외에 나가서 해외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물건 잔뜩 사가지고 들어오면 바뀌었지. 600달러가 아니잖아 이제. 바뀌었죠. 면세. 800으로 바뀌었어. 800달러 넘어가는 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진 신고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신고 안 하고 나오다가 들키면 자진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신고 안 하면 무신고해가지고 가산세 두들겨 맞는 거 아시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무신고 가산세 또 두들겨 맞아. 그래서 800달러가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800달러가 넘어가는 1000달러 사왔다. 그럼 800달러까지는 뭐 해주고? 면세해주고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뭐 해주고? 과세를 하는데 세금만 내면 되는 거야. 거기다 물건값 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수입도 매입세액만 주고 오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55 수입 문제 수입이다, 세관이다, 수입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다면 55 수입. 그 다음에 아까 해외로 직접 나가는 건 16 수출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카드 과세, 카드 면세의 줄임말이야. 과세라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고요. 카드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카드 과세라고. 왜 잘못 적었네. 이거 왜 그랬지? 죄송해요. 카면이야, 카면. 죄송해요. 여기는 똑바로 적었는데 여기는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카면이야, 카면.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카드 과세,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카드 면세인데 줄여서 카과 카면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카드니까 신용카드가 문제상에 나와 있거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문제상에 나와 있으면 카드입니다. 카드. 다만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17카가 57카가,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18카면 58카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겠나요? 그래서 판 사람은 17카가 18카면 사온 사람은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57카가 부가가치세가 없는 신용카드면 58카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과세의 줄임말, 현금 면세의 줄임말로 현과 현면이 있는데 현과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고 현면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61년과 62년도 마찬가지인데 매출이냐 매입이냐고. 증빙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무슨 영수증이요? 자, 매출이고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면 매출이니까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22현과,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러면 62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매입 매출 점표는
심지어 붕괴할 필요도 없이요. 바로 입력하면서 붕괴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처음 하는 거라서 처음은 무조건 어려운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4 불공이라는 게 뭐냐면 불공제의 줄임말이 불공입니다. 불공제라는 게 뭘까요? 불공제. 뭘 공제 안 해주냐? 매입세액이 있지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무슨 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요? 매입세액을 빼면 플러스는 납부, 마이너스는 환급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1,000원이고요. 매입세액이 600원이래. 그러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에 200원은 불공이래. 뭐라고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600원 중에 200원은 불공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다? 400원만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공은 공제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무슨 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공제를 받을 수 없냐? 자, 일단 가기 전에 불공도 세금 계산서입니다. 진비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뭐 아니면 뭐. 50일 과세 아니면 54 불공이에요. 세금 계산서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50일 과세 아니면 54 불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둘 개 중에 하나가 불공이냐? 당연해. 들어보면 당연하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불공 사유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 여기서 자를게요. 그냥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접대비 관련 매입 세금 계산서. 이 안에 있는 매입세금 공제를 안 해주겠다. 불공이고요. 세 번째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금 계산서. 그리고 한 줄 건너 띄워놓으세요. 여기 한 줄 정도 띄워놓으시고 두 줄 정도 띄워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다섯 번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여섯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및 오류 매입세금 계산서.
여기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 1번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요즘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이름을 요렇게 얘기도 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게 같은 말이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소비세가 옛날 소비세죠? 지금 개별 소비세가 옛날의 특별 소비세. 근데 차 살 때 개소세 면제해주는 경우 꽤 많던데 그건 기간이 못 잘라서. 왜 면제를 해줘? 면제해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감면을 해줬지. 30% 감면을 해주는 거지 아예 면제를 안 해줘. 일정 기간 동안 감면을 해줬었어요. 감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뭘 것 같아요? 경차. 아니야. 경차는 일단 빼고, 경차 빼고. 뭐죠? 트럭? 영업용 빼고 비영업용이니까 트럭?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얘가 개별 소비세가 걔는 면제가 되고요.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승용차는 트럭을 제외한 거야. 승용차라는 건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야. 짐을 실을 수 있는 건 화물차 또는 배. 이런 것들은 화물차에 속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차든 친환경차든 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설명해주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무슨 세금?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나랑 이 사람이랑 80인치 대형 TV를 사려고 그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1,000,000원이래. 그래서 살래? 집에다 갖다 놓을 건데 그때 오케이를 했어. 그래서 둘이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1,000,000원짜리 대형 TV를 샀어요. 근데 나는 사업자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세금계산서 끊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야. 그럼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쫄라서 받았다고 합시다. 못 받는 건데 받았다고 합시다. 자, 둘 다 TV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집에 갖다 놨죠? 자, 나는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안 해? 부가세 신고해요. 그러면 텔레비 값이 1,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0만 원이면 야, 나는 매입세금 있으니까 돌려줘. 그럼 얼마 돌려줘? 100만 원 돌려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자야, 사업자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최종소비자에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집에다 갖다 놨어. 사업과 관련 없어. 근데 난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부가세를 돌려주고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안 돌려주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면 아무리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매입세금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야지. 똑같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이 사람도 1,100 나도 1,100이면 공평하잖아. 둘 다 집에 갖다 놨는데.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이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야지 공평하지. 근데 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업에 쓴다라고 매입세 공제 받고 실질적으로 집에 갖다 놨어. 자, 두 번째,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이걸 왜 안 해줄까? 접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접대비 관련해서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걸 안 해주냐? 이런 편법을 써요. 자, 우리 사업을 한데 사업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야, 카메라 하나 갖고 싶은데 550이래. 근데 넌 사업자니까 사면 50만 원 돌려받잖아. 그럼 550을 주면서 사달라고 해. 그리고 나한테 선물했다고 해. 그리고 500만 원에 사업자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잖아. 그럼 나 550 카메라에다 50만 원 돌려받으면 나는 얼마 주고 산 거야?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사돈의 팔촌에 옆집 뒷집 다 뒤져도 없어. 그럼 나는 550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자를 아는 사람은 500 주고 사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550 주고 사고 이것도 형평성 어긋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대신 사주는 거야. 대신 사주면서 접대했어 이러는 걸 막기 위해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야, 나한테 부탁해봤자 그거 매입세 공제 못 받아. 나도 550 주고 사는 거야. 그래? 그러면 부탁을 안 하겠지,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용이래? 영업용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세법에서 영업용은 일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택시와 렌트카만 영업용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영업용이에요. 됐어요? 영업용은 딱 두 가지다. 뭐하고 뭐다? 택시하고 렌트카. 택시를 불려가지고 돈을 벌려오자. 맞죠? 그러니까 영업용이고 렌트카는 자동차를 빌려주고 돈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택시와 렌트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비영업용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소형 승용차.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승용차는 뭐만 탈 수 있다? 사람만. 짐을 조금의 약간의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짐을 주로 실는 거는 화물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승용차입니다. 무슨 승용차야? 자, 승용차에는
세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차와 소용승용차. 무슨 차와 무슨 차로 나눠진다? 경차와 소용승용차의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배기량이라고 해요. 1000cc까지는 경차라고 합니다. 1000cc까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배기량 1000cc 초과하면 뭐라고 한다? 소용승용차라고 합니다. 됐어요? 사람만 태우는 것 중에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라는 게 있어요. 무슨 차?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이점은 승용차는 8인승까지를 승용차라고 합니다. 몇 인승까지? 9인승서부터 8인승 초과니까 9인승서부터는 무슨 차라고 한다? 9인승을 승용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슨 차로 본다? 승합차. 그러니까 소용승용차라는 기준은 이거야. 배기량 몇 cc 초과면 몇 인승까지를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소용승용차라고. 지구공이라는 거 있죠. 지구공. 현대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지구공.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거야. 예를 들어 4800cc다. 몇 cc? 그것도 소용승용차의 세법에서는. 왜요? 1000cc 넘어 싸면서 8인승까지죠? 그럼 소용승용차야. 그거 대형승용차라고 하는데 그건 승용차의 분류고 세법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경차 아니면 뭐다? 우리 지금 세법 배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비영업용 소용승용차는 택시도 아니고 렌트카도 아닌 8인승까지의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를 비영업용 소용승용차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입하면 자동차에서부터 구입하죠. 그럼 난 사업자면 뭘 받아? 세금계산서 받죠. 거기 있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야. 임차 뭐 하는 거야? 리스는 면세입니다. 리스는 면세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 리스는. 그럼 임차는 뭐야? 렌트야, 렌트. 렌트는요? 이거는 렌트카 회사를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는 거? 빌려온 거죠. 그러면 빌려온 거에 대해서는 뭐다? 비영업용 소용승용차에서 거기에 있는 매입세금 공제받을 수 없다. 유지가 뭐예요? 유지비용 뭐가 있어? 기름 넣죠? 그럼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도 받았죠? 매입세 공제 안 돼. 수리비 정비공장에서 수리했다.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바퀴 교체했다. 안 돼. 그런 거 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용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금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금 공제 불가. 됐어요? 이게 미안하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힘들어. 왜냐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가. 남성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차 사, 2억 원짜리 차 사, 이해가? 2억 원짜리 차 산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마찬가지야. 1000만 원짜리 백 사는 거 보고 남자들이 이해가 갈까? 똑같은 백 아니야? 그렇잖아. 아까 2억 원짜리 차, 그럼
그냥 똑같은 차 아닌가? 1000만원짜리 차는 똑같은 차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가 그 차를 생각할 때 똑같이 남자들도 1000만원짜리 가방이나 뭐 100만원짜리 가방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가방 아니야? 비닐봉다리도 가방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려워서 이게 여성분들이 이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개념. 택시와 렌트카가 아니면 다 뭐다? 비영업용이야. 그럼 경차로 사면은 매입세금이 되는 그거 공제 되지. 비영업용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경차, 그러니까 승합차. 경차, 승합차, 화물차, 버스는 다 매입세 공제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안 해주냐면 나 집 날르려고 산 건데 그래? 그럼 승합차 사. 화물차 사. 집 날릴 거라며. 또는 승용차인데 앞자리만 있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벤. 그걸 사. 집 날릴 거면. 아니 에쿠스를 사가지고 짐을 날러? BMW 사가지고 짐 날릴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화물차 사면 매입세 공제해줄게. 이거야. 사람 날릴 거야. 그래? 경차 사. 사람 많이 태울 건데 그러면 승합차 사. 왜 그랜저 써나타 이런 거 사냐 이거야. 사람 태울 건데 작은 거 타도 되고 많이 태울 거면 승합차 타면 되잖아. 근데 애매모호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샀다. 그럼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확실하게 살려면 승합차나 버스 사. 그럼 매입세 공제 해줄게. 화물 실 거야? 벤이나 화물차 사. 경차는 혜택이 많잖아. 무슨 혜택이 있어요 경차는? 통행료 50%, 주차료 50%. 통행료 50%, 주차료 50% 또 자동차세 면세 저거 없어. 뭐 취득세 등록세 안 내잖아. 그 혜택 많은 경차 사라는 거야. 왜? 애매모호한 자동차를 사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차는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화물차, 승합차, 뭐 버스 다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뭐만 안 해주는 거야? 100이랑 몇 cc 초과하고 100 승차기로 몇 인승 8인승까지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합니다. 이건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는 거야. 됐어요? 자, 네 번째가 토지 관련 매입세 금계단서죠. 지금 아까 토지는 면세라고 하지 않았나요? 토지는 면세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웬 세금 계단서요? 토지가 아니라 토지와 관련돼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이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맨날 도로에다가 대냐다 보니까 맨날 주차 딱지 띄는 거야. 주차 위반 딱지. 그래서 회사에다가 주차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땅을 하나 샀는데 땅이 울퉁불퉁해. 그럼 여기다가 주차하면 차들 다 망가지겠지.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평평하게 뭐 해야 돼? 울퉁불퉁하니까 평평하게 뭐 해야 돼? 평탄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누굴 불러?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나라시 작업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공짜로 해달라고 그래? 돈 내야 돼. 공사비 내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 포크레인 사업자도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공사 낼 때 공사비 받으면서 부가세 달라고 그래.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뭐와 관련된 매입세 금계단서 받은 거야? 토지와 관련돼서 매입세 금계단서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뭐기 때문에 면세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셨네. 길거리 갔다 보면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작대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저 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삼각대 갖다놓고 뭐 하는 거야? 측량하는 거야. 측량.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측량해 준 거야. 그 사람들도 과세 사업자예요. 측량하면 내가 사업자니까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부가세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토지와 관련돼서 매입세 공제단서 받습니다. 그것도 매입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단서 매입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또 뭐가 있냐면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샀어. 그걸 즉시 뭐 해버려? 철거해버리면 그 철거 비용 어디로 들어가? 그럼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단서 받는 거 아니야? 왜냐면 철거 비용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철거 비용 주면서 부가세 주잖아. 그리고 뭘 받아? 세금계단서 받죠? 그럼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단서잖아. 이런 거 다 매입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여기다가 읽어줄게. 요번에 쌀가게를 차렸어. 쌀가게. 쌀은 과세야 면세야? 면세입니다. 사람 먹으면 그 살아가면서 쌀 중요한 거 아니야. 먹어야지. 쌀은 면세예요. 근데 내가 주로 공장에다가 구내식당에다 쌀을 납품해. 근데 한 포대 두 포대 이렇게 납품하는 거 아니잖아. 공장과 구내식당은 몇십 포대씩 그 납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화물차를 샀어. 화물차. 얼마 주고 샀냐? 5천만 원 주고 샀어. 전기 화물차. 그럼 부가세 얼마 주고 사요? 이거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쌀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야. 무슨 사업자라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 안 해? 안 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일반 과세 사업자면 부가세 신고하면서 5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화물차니까. 근데 무슨 사업자에서? 그래서 면세 사업 관련해서 있는 매입세금 면세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공제는 필요적 무슨 사업? 누락, 빼먹었거나 오류, 잘못됐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매입세 공제단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뭐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상호, 대표자의 성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빼먹었거나 잘못 적었으면 그런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무슨 번호? 작성 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야 세액이라고 그래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뭐가 되면? 누락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요. 그런데 실무에선 이거를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울 게 없냐면 아이고 이게 또 이거냐? 잠시만요. 자, 보세요 한번. 어디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냐? 굵은 선으로 표시된 거. 굵은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맞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이야. 그 다음에 작성월일,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맞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 붉은 글씨에는 떼먹지 말고 다 적어야 된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인데 문제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 일단.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 합격을 하려면 이론 문제에서 나와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르시오.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기 붉은 글씨가 오답, 여기 붉은 선 안에 있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여기 붉은 선. 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보면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론에서야, 이론. 그래서 이론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 중 틀린 것을 해가지고 여기만 나와요. 그럼 틀린 겁니다. 뭐하고 뭐가 빠졌어? 상호와 성명이 빠졌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것도 틀린 겁니다. 왜요? 요거는 임의 기재사냐. 적고 싶으면 적고 안 적고 싶으면 안 적어도 돼. 근데 뭐라고 했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요거는 임의 기재사항이에요. 임의 기재사항. 빨간 글씨는요. 그 다음에 작성 월일이죠. 근데 여기랑 뭐라고 썼냐? 공급 월일. 공급 월일이 아니라 작성 월일이야. 작성 월일. 공급 월일이 아니라 보다 작성 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가 뭐예요? 공급 대가와 세액이라고 합니다.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플러스해 놓은 것을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공급 대가에 또 세액을 또 적어. 안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과 세액이지 공급 대가와 세액은 다른 거야.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빠지면 안 되는 거. 상호와 성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빠지면 이거 빼고 적는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작성 월일 대신 공급 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 대가와 세액. 다 틀린 거야. 오답이. 우리 불공에 이 불공 처리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나오고요. 6번은 이론으로 많이 나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50일 과세 아니면 뭐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뭐고? 54불공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50일 과세라는 얘기예요. 50일 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54불공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아직까지는 이걸 못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두시고 11과세, 51과세, 12형세, 52형세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증빙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기를 할 건데 매출에 관한 것만 할 거예요. 매출. 11과세, 12형세, 13면세, 14건별, 16수출, 17가과, 18가면, 22형과 23형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뭐가 핵심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아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내려도 되나요? 54불공 다 적었나요? 내릴게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 매출 점표 입력이라고 있어요. 개인 매출 점표 입력.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요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니? 잠깐만요. 닫았나? 잠시만요. 닫았나봐. (383페이지입니다) 383.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페이지는 383페이지. 자, 가기 전에 얘도 날짜를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변경 클릭해 주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줘요. 그래야지 매번마다 날짜를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에서 날짜 변경 좀 해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됐나요? 자, 페이지 383페이지 7월 5일 날짜입니다. 7월 5일. 날짜부터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07월 05일. 날짜 적어놨어요? 7월 5일 날. 날짜 하나밖에 안 돼요. 응?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날짜를? 변경을 눌러야지. 변경. 1월부터 12월까지. 7월 5일. 5일이라고 찍어놓으시고요. 자,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자, 쉬었다 갑시다. 자, 판매하고니까 매입이야 매출이야? 매출이야 매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징빙이 뭐예요?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면 11과세입니다.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면 11과세. 11이라고 찍으세요. 11. 여기다가 11를 찍어. 11. 숫자 11. 그러면 과세라고 찍혀요. 품목은 세금 계산서 안에 보면 7월 5일 날짜에 품목을 뭐뭐 팔았어요? 품목이 두 개죠. 두 개일 때는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만 설명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있어요. 복수가 여러 개라는 뜻이야. 여러 개의 거래일 때는 복수거래를 클릭하시면 요 밑으로 창이 바뀝니다. 보세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다가 컴퓨터 찍었어요? 수량이 몇 개예요? 그런데 처음은 규격이에요. 규격에다가 100을 쓰면 안 되고 수량에는 넘어가서 100을 적어요. 단가는 얼마씩이래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저절로 뜹니다. 다 적었으면 엔터 내려오시고요. 이번에는 키보드 엔터 수량이
100개에 3만원짜리 300만원에 30. 그리고 엔터 쳐서 줄을 바꿔주세요. 왜 줄을 바꿔주냐면 엔터를 치는 순간 저장이 되는 거야. 엔터가 저장이에요. 여기서 엔터 치지 않고 나가면 잘못하면 키보드가 안 적힐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엔터 쳐서 밑으로 떨궈 주시고요. ESC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러면 컴퓨터 외하고 9300에 930이 적힙니다. 됐어요? 그러면 엔터. 됐어요? 거래처가 어디예요? 배움이에요? 승진이에요? 배움은 우리 회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배움은 우리 회사야. 그럼 거래처는 누구야? 그렇죠. 성진입니다. 성진.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요 성진까지만 찍고. 성진 맞죠? 자, 우리 회사가 배움인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몇 기예요? 8기야 현재. 2023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회계 기간이고. 그래서 배움이 우리 회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성진이 거래처인 거 아시겠죠? 자, 이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종이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숫자 1을 찍으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어. 야, 전자세금계산서가 맞으면 1번. 아니 0번 누르래. 그래서 맞아요? 1번이야. 1번. 1번. 됐어요? 붕괴는 전체가 현금거래이면 1번. 전체가 외상거래이면 2번. 카드로 결제했으면 4번. 1, 2, 4번이 아니면 3번 혼합으로 적습니다. 단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또 여기 나와 있는데 단 여기 있는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일 때만 이 외상입니다. 미수금, 미주급금은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품을 매입하고 외상했다. 이 외상 아닙니다. 비품은 외상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는 3혼합으로 가십니다. 또 이럴 때도 혼합이야. 절반은 현금, 절반은 외상. 일부는 현금, 일부는 보통임금. 이런 건 다 뭐다? 혼합. 100% 전액 현금일 때만 1번, 전액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일 때 2번, 신용카드일 때 4번. 나머지는 뭐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 세금계산서. 자, 여기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이건 제품을 팔고 외상한 거니까 뭐야? 제품 팔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면 몇 번이야? 2번. 숫자 2번 외상. 됐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맞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 밑에 따라다니는 거 맞죠? 근데 이거 하나 틀려. 무슨 매출이야? 그럼 상품 매출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팔았어? 여기 써있잖아. 제품을 뭐하고? 제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이야, 제품 매출이야? 그렇지. 이걸 제품 매출로 바꿔주셔야 돼요. 404야. 404. 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 나서 지금 5분을 빼서 먹거든요. 15분까지 쉬시고요. 15분